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제가 화성 송산이나 평택 진위 관련해서 하천 정비 계획의 중요성을 정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괜히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지제역 2번 출구 도일천 하천 정비 관련해서도 언급했었고요. 제가 지난 블로그 포스팅에서 살짝 언급했던 대로 오늘 또 하나의 좋은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4월에 2차 신규 택지 공급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3기 신도시 및 2차 신규 택지 취소하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나 향후 새로운 택지 공급이 취소되거나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대로 강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차 신규 택지 공급지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김포 고촌, 고양 화정, 하남 간북 같은 곳들이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지가 아니냐라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2차 신규 택지 지정될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또 토지 거래가 상승을 하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죠.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에서 토지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2차 신규 택지 공급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남 간북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신도시가 개발될 곳으로 점쳐졌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구 지정이 된 곳이 아닌데 왜 간북지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남 간북 지역 같은 경우 이미 한 차례 4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한번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지역이죠. 광명 시흥지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남 간북 같은 경우 여긴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10년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하남 가밀지구 그리고 간북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통해서 하남 간북지구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연구원 자료고요. 2011년 7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2010년 12월에 하남 간북지구가 지정이 됐었죠. 4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서. 그 후에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간북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 계획이 다 있었던 곳이 취소가 됐던 거기 때문에 언제 개발돼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비공개 정보가 있어야 된다든지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진 않겠죠. 단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광명시흥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번 개발이 예정됐다가 취소됐던 곳이기 때문에 언제 개발돼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남 가밀지구와 그리고 예정됐었던 간북지구 위치도입니다.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업이 지연된 지구 중에 하나죠. 2010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간북지구가 예정됐던 곳인데 간북지구는 취소가 됐던 거고요. 이미 이렇게 한번 섹터권까지 정확하게 발표가 났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죠.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추가 지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하남 간북이 지금 더 여론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간북지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 때문입니다. 주변 지역 개발 현황해서 이건 이제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 아니지만 위치를 좀 보면 간북지구 같은 경우에 거의 강남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또 송파구, 강동구와 접해 있고 위례신도시, 가밀지구, 그리고 새롭게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의 교산신도시,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까지 수많은 개발지들과 인접해 있어서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 미개발지 중에 가장 노른자,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발표될 2차 신규 택지 공급에 하남 간북이 포함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많은 시장의 예측대로 정말 4월에 발표될 2차 신규 택지 공급에 하남 간북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북이 있는 하남시로 가야겠죠.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보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하남시에서 고시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재수립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하남시 내 총 22개소 대상 소하천들을 재해 예방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목적을 두고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소하천 정비, 하천 정비들을 할 때 목적은 대부분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지제 도일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었던 거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하천 정비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재해 방지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도시 개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연재해를 방지하려는 것도 재해를 입을 인구가 있어야 방지를 하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 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곳들 진짜 단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것인지 한번 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정말 많은 자료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 2020년 12월 31일자에 하남시에서 지정한 소하천 구역 결정 내용에 대한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재수립이 고시가 되면서 해당 구역으로 추가 결정된 소하천들의 목록이 쫙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하천들의 일부 구역들이 더 추가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고시가 된 건데요. 보시면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곳들의 지형 도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예정지들이 어딘지 이렇게 다 곳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포함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하남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포함된 소하천들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이천이라는 곳을 먼저 볼게요. 초이천에 그리고 이성산천이라는 추가 하천 구역이 결정이 된 겁니다. 카카오맵은 하천 검색하시면 잘 검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맵으로 좀 이용을 해볼게요. 초이천 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검색이 되고 어딘가요? 하남산업유통단지가 있는 곳을 흐르는 게 바로 초이천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성산천이 바로 초이천에서 연결돼서 흐르는
하천인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곳, 초이천이라는 수계의 이성산천이 추가로 소하천 구역,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왜 소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됐고 왜 정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위성지도로 바꿔봤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거나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10일에 남양주랑 하남시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됐다는 내용 포스팅한 적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들이었죠. 그리고 3월 10일에 제가 왕숙 진건, 상산곡 광암 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뜬 것까지 다 포스팅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3월 8일에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 영향평가 그리고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 환경 영향평가까지 공개가 됐었죠. 광암 어디로 결정 났었나요?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 왜 만드는 건지는 아시죠? 교산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 일대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광암 그리고 상산곡에 공공주택지구 추가로 개발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곳이고 하남 미사 2단계 지구와 바로 맞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초이천, 이성산천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 어디죠? 하남 미사 2단계 바로 위쪽을 흐르는 곳이 바로 초이천입니다.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곳이 바로 이 일대죠. 요 빨간색 실선이 하남 광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요 토목공사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남 미사 2단계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요 일대가 광암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곳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곳을 흐르는 하천이 초이천입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초이천. 네. 그래서 보면 광암 공공주택지구 개발될 곳에 연결되어 있는 초이천뿐만 아니라 이성산천까지 지금 추가로 소하천 결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왜 할까요? 하천정비 갑자기. 이래서 제가 하천정비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자연재해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연재해 때문에 한다고 하죠. 근데 결국 지금 하는 곳 입지를 보시면 개발될 곳들과 연계되는 하천들 미리 정비해서 홍수 대비도 하고 이 주변 생활환경 업그레이드 시키는 목적으로 공원화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신도시 개발되는 곳들 중에 하천 끼고 있는 곳에 수변공원화 되지 않는 곳 없습니다. 하남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될 예정지들을 지나는 하천이 있는 곳들 정비하는 겁니다. 초이천, 이성산천 정비한다고 하죠. 초이천뿐만 아닙니다. 그 아래 지정된 산곡천에 이제 또 수많은 수계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산곡천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산곡천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하남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곡천입니다 라고 뜹니다. 꽤 길죠? 보시면 이 산곡천은요 어딜 지나가나요? 네, 교산신도시입니다. 보이시죠? 교산신도시 경계를 지금 산곡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죠? 당연히 교산신도시 조성되니까 그 인접해 있는 하천 정비해야겠죠. 홍수 나면 안 되고 생활환경 개선 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 산곡천이
교산 신도시 개발될 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를 해야겠죠. 그럼 결국 뭐야? 그냥 교산 신도시 개발되니까 주변 하천 정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삼곡천을 따라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삼곡천인 거 보이실 거고 삼곡천으로 따라 내려오면 여기에 밤나무 단지천에서 새로운 수계로 뻗어져 나가고 요 라인도 어둔 이골천이라는 하천 이름 보이시죠? 자, 요 두 곳도 이번 상곡천 수계에 포함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둔 이골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밤나무 단지천도 이 산곡천 수계에 포함되면서 소하천 구역으로 새롭게 또 결정이 됐죠. 그러면 상곡천은 이 교산 신도시 때문에 한다고 쳐도 이 밤나무 단지천 이런 어둔 이골천은 왜 포함이 된 걸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어딘가요? 상산곡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자료 틀겠습니다. 상산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하면서 교산신도시 내에 존재하던 기업 일자리 옮겨오기 위해서 광암이랑 같이 조성하는 공공주택 지구고요. 위치 보이시나요? 네,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점선 섹터가 바로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곳입니다. 카카오 맵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이 일대가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되는 곳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여기 어딘가요? 어둔 이골천 그리고 요 밤나무 단지천까지 수계에 포함되는 산곡천 일대입니다.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거기에 흐르고 있는 하천 포함시켜서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래도 하천 정비 계획이 개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너무도 명확하게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곳에 흐르는 이 어둔 이골천 그리고 요 위쪽 밤나무 단지천 하천 있으니까 소하천 정비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함된 예정지들 어둔 이골천 지형 도면을 좀 보면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기존 하천에 추가로 또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는 곳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자료 하나를 가지고도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인 겁니다. 산곡천에 어둔 이골천, 밤나무 단지천 같은 곳을 추가로 소하천으로 결정하고 정비계획 재수립하는 이유, 결국 뭔가요?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랑 상산곡 공공주택지구랑 그리고 광암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려니까 이 일대에 흐르는 하천들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 만들어져서 자연재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비도 하고 수변공원화 시켜서 생활환경 개선해줘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천 볼까요? 가미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미천으로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어딘가요? 익숙하시죠? 자, 보이시나요? 간북지구 개발 예정됐다가 취소된 섹터 내에 흐르는 소하천입니다. 보이시죠? 가미천, 가미천, 가미천. 이렇게 줄여서 보면 지금 여기가 가밀지구 개발된 곳이고요. 이 일대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그 노른자 땅, 그 위에 흐르는 하천이 가미천이죠. 여기 하천 정비 왜 할까요? 그리고 이 가미천에 갈미천, 몽골천, 뒷골천, 가문아리천에서 새로운 소하천들이 이렇게 또 대거 포함이 됐는데 가미천 내에 포함된 수계 영역을 좀 보면 갈미천이라고 해서 있었죠. 갈미천에 새롭게 포함되는 소하천 예정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또 가미천에 포함된 하천 중에 가문아리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하천 예정지들 추가된 곳들을 보면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렇게 하천 흐르고 있는 곳.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천 이렇게 있죠. 이 구역이 또 소하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정비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천에 붙은 땅들은 요새 이런 수변공원화 정비 사업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바보 땅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하천에 붙어 있는 땅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싸고 좋은 땅 없습니다. 이런 하천 정비 구역으로 수용되는 토지들의 보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네, 당연히 좋은 투자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강북지구 안에 흐르고 있는 하천 일부 구역들이 더 소하천 결정구역에 추가되면서 정비 계획이 재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이런 하천들, 소하천들 왜 정비할까요? 왜 정비 계획 왜 세울까요? 가밀지구 바로 위에 강북지구 예정지였던 곳들 하천이 정비될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하남시 안에서 3기 신도시 중 먼저 교산 신도시로 선정이 된 곳, 여기에도 하천 지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지구 내에 흐르는 이 하천은요, 전부 수변공원화되고 정비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조감도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 내에 있는 하천들은요, 무조건 다 정비되고 하천 정비, 공원화 되는 겁니다. 교산뿐만 아니죠. 강북지구 예정됐던 곳 바로 아래 개발되고 있는 곳 가밀지구 내에도 소하천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하남 가밀 보금자리 주택지구 토지 이용 계획 본안입니다. 파란색 하천 그리고 수변공원은 수자로 써 있습니다. 하천 그리고 하천을 경계로 해서 수, 일 이런 수변공원화 된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 있고 주변 다 공원화되어 있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도시로 만들어질 곳에 흐르는 하천들 전부 자연재해, 생활환경 개선 목적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 정비 하는 겁니다. 지제역 2번 출구 여기 도일천 2.5km 구간 정비하는 거 보여드렸죠? 여기 왜 할까요? 진이는 이 진이천 하천 정비 왜 할까요? 딱 요 구간만. 화성 송사는요? 이 서우천 서우세천 여기 정비 왜 할까요? 그리고 교산 신도시나 가밀지구처럼 개발 진행될 곳이 아직 아닌데 곳이 뜬 것도 없는데 이 강북 지역에 흐르는 소하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한다?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강북 일대 이 가미천 추가적인 소하천들 정비 왜 할까요? 계획 갑자기 왜 세울까요? 개발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김상호 하남시장이 강북, 초이동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계획 없다라고 24일에 언급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다. 시민들과 협의해서 자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사실 하남 강북지구가 2차 신규 택지로 지정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미 지가가 너무 올랐죠. 여기 개발하려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이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터진 시점에 그 높은 보상비를 주면서 추가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발도 또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번 2차 신규 택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하천 정비 계획이나 하남시장이 시민들과 협의해 자체 개발할 거다. 뭐 이런 언급들을 보면 하남 간북은 결국 추후에 언젠가 다른 시점에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 팩트인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일단 4월에 2차 신규 택지가 어디로 지정이 되는지 한번 재밌게 기다려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요. 하천 정비 아무 데나 안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남시 이 소하천 정비 계획 사례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도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천 정비하고 도시 기반 시설 깔고 이런 계획들을 알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간북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여기 시세 한번 알아보세요. 이미 굉장히 고점이 된 지 오래된 곳이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 발표 직전에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땅 투자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 이후에 법 개정될 것으로 보이죠. 보유 기간 따라서도 뭐 보상도 달라질 것 같고, 중요한 게 이런 원형지 투자에서 들어가는 금액, 투자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대 심리 완전 다 반영된 고점에서 들어가 봐야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로 투기 색출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는 행보인 거죠. 지금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곳, 개발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셔야 할 마지막 타이밍인 겁니다. 개발 임박한 곳들, 이미 소문 날 대로 다 난 곳들 지금 들어가셔야 소용없겠죠. 보유기간까지 다 따져서 보상하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적어도 향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개발될 수 있는 곳들 보셔야 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곳을 어떻게 찾아요? 전 그런 고급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LH 직원 아니어도 비공개 정보 빼돌려서 범법 행위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사례인데요. 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일천 하천 정비 자연재해 개선 사업이라고 명분은 만들어져 있지만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삼성 협력업체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니까 계획 잡는 거예요.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 예측해 볼 수 있는 수많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 제가 집중하고 있는 평택 진이, 화성 송산 대표적이죠. 제가 괜히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곳들 보셔야 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분석, 예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 송산이나 평택 진이 지역 현지 부동산들보다 모를까요? 화성 평택 현지에도 이만큼 자료 가지고 분석하고 사례들 모으고 공부하시는 사장님들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일 오래 한다고 다 전문가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특히 토지는요, 아파트와는 다르게 진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안 다뤄본 사람들은 아예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농지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투자하실 때에는 전문가도 옥석 가리기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떠난 버스 아쉬워할 시간에 앞으로 올 버스 찾아야겠죠. 고위공직자들 절반 이상이 땅 가지고 있고 재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토지 투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이번에 다 알려줬는데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게 바보죠. 뭐 아무튼 하남 강북지구 같은 경우에 하남시장이 3기 신도시 예정된 것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규 택지 공급에서 거론되지 않을 확률도 있지만 뭐 그거는 4월 돼보면 아는 내용일 테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 분명히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향후 가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그런 입지들 미리미리 찾아내시는 게 답이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